새벽 5시 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거실. 78세 김순옥 씨가 화장실로 가다가 슬리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닥에 깔린 압력 센서가 즉시 낙상을 감지했고 15초 만에 AI 스피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순옥님, 괜찮으세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30초 후 보호자와 119에 자동으로 연락됩니다. 김 씨는 천천히 일어나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고 시스템은 즉시 대기 상태로 전환됐죠.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 씨의 딸 휴대폰에는 어머님 낙상 감지 후 정상 회복 알림이 떴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오랜 편견이 깨지고 있어요. 이제는 평생 살던 내 집, 내가 손때 묻히고 추억이 가득한 그 공간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교한 곳이 케어센터로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김순옥 씨는 매일 밤 혼자 쓰러질까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대요. 딸은 딸대로 직장 때문에 부산까지 내려갈 수 없어서 매일 밤 전화로 엄마 괜찮아를 반복했고 어머니는 딸 걱정시킬까봐 괜찮다고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한 번은 새벽에 정말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스스로 119를 부르셨지만 그 2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계셨던 거예요. 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양원 입소를 진지하게 고민했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죽어도 내 집에서 죽겠다며 완강히 거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순옥 씨는 여전히 자기 집 거실에서 아침 커피를 드시고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초에 물을 주고 저녁엔 평생 보던 드라마를 보십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 같은 시스템이 24시간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낙상 감지 센서, 호흡 패턴 분석, AI 스피커, 냉장고 문 개폐 기록으로 식사 여부를 체크하는 IoT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침습적이지 않게 어머니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작동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본격 시청 전에 구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 한자리에서 꼬박 5시간 동안 몰두하며 대본을 쓰고 편집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도 큰 힘이 됩니다. 돈 드는 일이 아니니 부디 따뜻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론으로 와서 이걸 전문 용어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제자리에서 나이 들기인데요. 단순히 집에 머무는 걸 넘어서 고령자가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를 재편하는 거대한 사회혁명을 의미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어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 박철수 씨, 82세. 이분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시고 평생 기계공으로 일하시며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었는데 3년 전 경미한 뇌졸중을 겪은 후 왼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셨어요. 아들 내외가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시든지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을 때 박 씨는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50년 살던 이 집을 왜 나가야 하나. 내 공구함이 지하실에 있고 내가 심은 감나무가 마당에 있는데 그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집이라는 건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건 인생 그 자체예요. 매일 아침 같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수십 년 앉아온 소파에 푹 꺼진 자리, 손때 묻은 문고리, 부엌 찬장에 정확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눈 감고도 아는 그 익숙함.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의 뿌리를 뽑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철수 씨 댁에는 지금 통합 돌봄 케어 매니저인 이수진 간호사가 주 3회 방문합니다. 이수진 씨는 그냥 간호사가 아니에요. 동네 보건소, 협력병원, 물리치료센터, 심지어 행정복지센터까지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전문가죠. 박 씨가 다리 재활 운동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혈압약을 잘 챙겨 드시는지, 식사는 균형 있게 하시는지 체크하고 필요하면 즉시 의사와 화상 상담을 연결해 드립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서비스가 한 달에 박 씨가 부담하는 비용이 3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국가 장기 요양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요양원 입소에만 최소 월 150만 원은 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요양원에 가셨다면 박 씨는 자기 공과암도 마당 감나무도 다시는 못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박 씨는 매일 마당에 나가 감나무 잎사귀를 만지며 올해도 감이 잘 열렸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신대요. 이게 가능해진 건 2024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I, N, F, R, A 시스템 덕분입니다. 다 영어입니다. 약자인데요. 한마디로 벽 없는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병원이 환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병원이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서 환자 한 명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협업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영희 씨, 75세. 이분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매달 4-5군데 병원을 따로따로 다니셔야 했어요. 내과에서 혈압약 받고 당뇨 전문의한테 가서 혈당 체크하고 안과 가서 당뇨 합병증 검사하고 정형외과 가서 관절 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병원 다니는 일정만 해도 열흘이 넘었답니다. 택시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영희 씨 댁 거실 TV가 스마트 헬스케어 포털로 변신했어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TV를 켜면 담당 주치의인 김민수 내과 전문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영희님, 이번 주 혈압 수치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내려갔네요. 아주 좋습니다. 혹시 어지러운 증상 없으셨어요? 이렇게 실시간 화상 진료가 진행돼요. 그리고 화면 한쪽에는 이영희 씨가 손목에 착용한 스마트워치에서 전송된 지난 일주일간의 혈압, 혈당, 심박수, 수면 패턴 그래프가 떠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김 원장은 클릭 한 번으로 처방전을 동네 약국에 전송하고 약국에서는 오후 2시쯤 약을 배달해 줍니다. 이영희 씨는 집 밖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전문의 진료와 처방을 모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의료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주치의가 환자의 실시간 데이터를 매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참 서러운 일이지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병원이 집이다 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잖아요. 어르신들이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진료는 5분 만에 끝나고 그렇게 힘들게 병원 갔다 오면 녹초가 돼서 이틀은 누워 계셔야 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집이 병원이 됐어요. 물리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 체력 소모도 없고 대기 시간도 없고 교통비도 안 들고 무엇보다 익숙한 내 공간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니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최광수 씨, 80세. 이분은 10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3명 있지만 모두 타지에서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미국, 딸은 부산, 막내 아들은 제주도.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죠. 최 씨는 3년 전부터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끔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시거나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시곤 했습니다. 자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혼자 두면 큰일 나겠다. 우리 중 한 명이 인천으로 내려가든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든지 해야 한다. 하지만 최 씨는 단호하셨습니다. 내가 미쳤나. 내 집 놔두고 어디를 가. 너희들 인생 망칠 순 없다. 나 혼자 잘 살 거야. 그 말씀 뒤에 숨은 외로움과 자존심을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2025년 가을 인천시에서 시범 운영하는 스마트 시니어 홈케어 프로그램에 최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시에서 나온 기술진이 최 씨 댁에 각종 센서와 AI 기기를 설치했어요. 가스레인지에는 자동 차단 센서, 현관문에는 스마트 도어락, 거실에는 AI 스피커, 침실에는 수면 모니터링 매트,
화장실에는 낙상 감지 센서. 설치 비용의 80%는 시 예산으로 지원됐고 최 씨는 20만 원만 부담하셨습니다. 지금 최광수 씨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 7시 AI 스피커가 부드럽게 깨웁니다. 최광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는 맑음, 기온 18도입니다. 오전 9시에 혈압약 드실 시간입니다. 최 씨가 부엌에 가서 아침을 드시면 냉장고에 부착된 센서가 식사 완료를 기록합니다. 오전 9시 AI 스피커가 다시 알림을 줍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약통을 열어주세요. 최 씨가 약통을 열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복약 완료로 기록됩니다. 만약 30분이 지나도 약통이 열리지 않으면 자녀들 휴대폰에 약 미복용 알림이 갑니다. 오후 2시쯤 최 씨가 산책을 나가시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스마트 도어락이 외출하십니까? 가스와 전기 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가스불이 켜져 있다면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경고하고 최 씨가 끄지 않으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외출 중에는 스마트워치가 심박수와 위치를 추적해서 만약 심박수에 이상이 생기거나 평소와 다른 곳으로 가시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면 침실 매트가 호흡, 심박, 뒤척임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데이터는 AI가 분석해서 수면 무호흡증, 부정맥 같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요. 한 달에 한 번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헬스 리포트가 주치의에게 자동 전송되고 주치의는 이를 바탕으로 최광수님, 이번 달 수면 패턴이 좋아졌네요. 산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하세요 라는 피드백을 영상통화로 전달합니다. 미국에 사는 큰아들은 이제 밤에 잠을 편히 잡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쓰러지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시차도 안 맞는데 새벽에 국제전화를 걸곤 했는데 지금은 휴대폰 앱만 열면 아버지의 오늘 컨디션, 복약 여부, 외출 기록, 수면 상태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부산에 사는 딸은 이게 꿈인가 싶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당신 집에서 사시면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돌볼 수 있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핵심입니다. 기술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작 어르신은 자기 삶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집단 생활 규칙을 따라야 하고 개인 공간은 좁아지고 자유는 제한되잖아요. 하지만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서는 어르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기르는 화초에 물을 주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정미숙 씨, 73세. 이분은 평생 음악을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젊었을 때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셨고 퇴직 후에는 실버 합창단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2023년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집 밖을 나가기가 힘들어졌어요. 합창단 연습은 주 2회인데 왕복 1시간 거리라 무릎에 무리가 갔거든요. 결국 합창단을 그만두셨고 그 후로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걱정이 돼서 엄마, 우리 집 가까운데 좋은 실버타운이 있대. 거기 가면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권했지만 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내 피아노가 있는 여기가 좋아. 내 아빠랑 평생 산 이 집이 좋단 말이야. 남편은 5년 전 돌아가셨는데 거실에 있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는 남편이 정 씨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그 피아노를 두고 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광주시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문화 돌봄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홍보 전단지를 봤는데 집에서 즐기는 문화활동, 외출 없이 만나는 친구들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신청했더니 일주일 후 담당 코디네이터가 찾아와서 정 씨의 취미와 건강 상태를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 씨 댁 거실에 대형 스마트 스크린이 설치됐어요. 지금 정미숙 씨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온라인 실버 합창단 연습에 참여합니다. 스크린을 켜면 광주, 전남 지역 시니어 30여 명이 각자 집에서 접속해 있어요.
지휘자는 광주시립합창단 출신 전문가고 반주자도 실시간으로 피아노를 쳐줍니다. 정 씨는 자기 집 거실에 서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는데 스크린 속 다른 단원들과 화음을 맞출 때의 그 쾌감은 예전 오프라인 합창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무릎 아픈 몸으로 1시간 거리를 왕복할 필요가 없고 연습 끝나면 바로 소파에 앉아 쉴 수 있으니까요. 연습이 끝나면 단원들끼리 30분 정도 수다 시간이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손주가 어제 찾아왔는데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무릎 약 바꿨더니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령자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니라 고립이거든요. 사람을 안 만나고 말을 안 하고 웃을 일이 없으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은 다시 모든 신체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30명의 친구를 만나고 함께 노래하고 웃고 떠들면서 정신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프로그램이 무료라는 겁니다. 광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거든요. 스마트 스크린 설치 비용도 시에서 80% 지원해줬고 정 씨는 월 1만 원의 인터넷 요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전에 실버합창단 다닐 때는 한 달 회비 3만 원에 교통비 왕복 1만 원씩 주 2회면 한 달에 11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 10분의 1 비용으로 더 편하게 즐기는 거예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단순히 의료와 안전만 챙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문화, 취미,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일이 정체성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취미와 관계가 정체성이 되거든요. 그걸 빼앗기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혼란이 오고 그게 바로 노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고동석 씨, 77세. 이분은 평생 바다를 끼고 사신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물질하는 해녀, 어머니를 따라 바다에 나갔고 청년 시절엔 어선 선원으로 일하셨고 중년엔 횟집을 운영하셨죠. 지금도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바닷가에 나가 해 뜨는 걸 보는 게 일과입니다. 그런데 작년 초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혼자 외출은 위험합니다. 가급적 보호자와 동행하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들은 제주 시내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며느리가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고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다 소리 들으며 죽을 거야. 시내 아파트에서 살면 내가 미쳐. 그 말에 아들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평생이 바다였는데 그걸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나온 상담사가 고동석 씨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어르신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고 씨 댁을 심장질환자 맞춤형 스마트 홈으로 개조했습니다. 손목에 착용하는 심전도 측정 스마트워치, 가슴에 부착하는 패치형 심박 센서, AI 스피커를 통한 매일 아침 컨디션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고 씨가 매일 새벽 산책 나갈 때 스마트워치가 실시간으로 위치와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면서 만약 심박수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119와 가족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했어요. 지금 고동석 씨는 여전히 매일 새벽 바닷가에 나갑니다. 다만 손목에 시계 하나 더 차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 시계가 고 씨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천사 역할을 합니다. 몇 달 전 한 번은 산책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 순간 스마트워치가 진동을 울리며 심박수 이상 감지, 가까운 곳에 앉아서 쉬세요. 119에 연락 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고 씨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약 조절만 하면 됐는데 만약 그때 혼자서 쓰러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은 그 후로 아버지한테 더 이상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휴대폰 앱으로 아버지의 심박수 그래프를 확인하고 아버지 오늘도 산책 다녀오셨네요. 컨디션 좋으신 것 같아 안심됩니다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고 씨는 그 문자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요즘 것들이 똑똑하긴 해. 내가 뭐 하는지 다 알아.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기술이 차갑고 비인간적일 거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깨는 사례예요. 오히려 기술이 가장 인간적인 욕망.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을 실현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가족의 걱정도 덜어주고 의료진의 부담도 줄여주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요양원 입소 비용은 평균 월 200만 원 선입니다. 1등급 중증 환자의 경우 월 300만 원까지도 나가요. 그런데 에이징 인 플레이스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경증 환자의 경우 월 30에서 50만 원, 중증 환자도 월 80에서 100만 원이면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비용만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질 차이가 엄청나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2025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요양원 입소 노인과 제가 돌봄,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을 비교했는데요. 요양원 입소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58%였고 제가 돌봄 노인은 23%였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요양원 입소자가 훨씬 빨랐어요. 익숙한 환경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뇌에 큰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료비 절감입니다. 고령자가 집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 질환은 발생 후 빠르게 대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골든타임 안에 병원 가면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조금만 늦으면 반신마비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몇 시간, 심지어 며칠 전에 미리 포착해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국가 전체 의료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에이징 인 플레이스 시범 사업에 참여한 고령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급실 이용 횟수가 전년 대비 37% 감소했고 입원 일수는 42% 줄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병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관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의료비가 절약된 거죠. 정부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2026년부터 에이징 인 플레이스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2030년까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50%를 커버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모든 게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첫째, 기술 격차 문제입니다.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시는 어르신들이 AI 스피커니 스마트워치니 하는 걸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시니어 IT 서포터즈가 있어서 기기 사용법을 직접 방문해서 알려드리고 문제 생기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해드려요. 둘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은 법적 장치로 해결하고 있어요.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는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본인과 지정된 보호자, 담당 의료진 외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특정 센서를 끄거나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어요. 감시가 아니라 동의한 돌봄인 거죠. 셋째, 인력 문제입니다. 아무리 AI와 센서가 발달해도 결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정서적 교감, 신체 접촉, 복잡한 상황 판단 같은 건 아직 기계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케어 매니저라는 전문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케어 매니저가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2027년까지 케어 매니저 3만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2026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2%를 넘었고 2035년에는 3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오는 거예요.
이 많은 어르신들을 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모실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국의 요양원을 다 합쳐도 60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2030년이 되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돼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술과 제도의 결합,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이건 단순히 고령자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전략은 어르신들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사회 전체에게도 이득이 되는 윈윈인 솔루션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안정자 씨, 71세. 이분은 독특한 케이스예요. 자녀가 없거든요.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교사로 정년퇴직하시고 혼자 조용히 사시는 분이에요. 조카들이 가끔 찾아오긴 하지만 조카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 안 씨를 전담으로 돌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안 씨는 3년 전부터 슬슬 내가 혼자 늙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종로구청에서 운영하는 1인 가구 시니어 돌봄 네트워크에 가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이 없거나 멀리 사는 1인 가구 어르신들끼리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입니다. 안 씨를 포함해서 같은 동네에 사는 70대 어르신 5분이 하나의 돌봄 그룹을 구성했어요. 각자 집에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서로의 상태를 공유하도록 동의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 5분이 단체 화상 통화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잘 주무셨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어제 손주가 와서 기분 좋았어요. 저는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병원 예약했어요. 이렇게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화상 통화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고 그래도 안 받으면 즉시 구청에 연락이 갑니다. 실제로 몇 달 전 그룹 중 한 분이 아침에 안 나타나서 확인해 봤더니 전날 밤 낙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정자 씨는 나한테 이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매일 안부를 묻고 아플 때 걱정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5분은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가끔 영화나 공연도 보러 갑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모임의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모델이에요. 앞으로 1인 가구 노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가 큰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전통적인 가족 돌봄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 시설에 모실 수도 없고 대안은 기술 공동체입니다. 기술로 안전을 지키고 공동체로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안정자 씨 같은 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혼자 살아도 우리는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단순히 늙어서 집에 있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예요.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선택하는 주체로 남는 거죠.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장준혁 씨, 76세. 이분은 퇴직 전에 중소기업 회계팀장으로 일하셨는데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무기력증에 빠지셨어요. 그러다 2년 전부터 온라인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재미있더래요. 숫자 다루는 걸 원래 좋아하셨으니까요. 지금은 매일 오전에 증시 뉴스 보고 종목 분석하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서 두뇌 활동을 활발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김순옥 씨는 낙상사고 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화상으로 매일 30분씩 홈 트레이닝을 지도해주는데 근력이 좋아지면서 자신감도 생겼대요. 이제는 혼자서도 욕실 출입이 자유롭고 장보러 마트도 다니십니다. 대전의 박철수 씨는 지하실 공구함을 다시 꺼내셨어요. 동네 아이들 자전거 고쳐주고 이웃집 가구 수리해주면서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신대요. 광주의 정미숙 씨는 온라인 합창단에 이어서 이제 시니어 유튜버로 데뷔하셨어요. 70대 할머니의 요리 레시피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구독자가 벌써 5,000명이 넘었답니다. 이게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잘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 기술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어르신들 본인입니다. 70대, 80대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거죠. 일 때문에 억눌릴 필요도 없고,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희생할 필요도 없고,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내 집이 병원이 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요양원행 티켓 대신 스마트 도어라 비밀번호를 선택한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AI가 지키고, 의료진이 찾아오고, 가족이 멀리서도 함께하고,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그 아름다운 생태계 안에서요. 이게 우리가 꿈꾸던 미래 아닐까요?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인간다운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미래. 나이 들어도 존엄을 잃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곁에 두고 살 수 있는 미래. 그 미래가 지금 여기 2026년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 늙을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늙고 싶으신가요? 낯선 요양원 좁은 방에서 집단 식사 시간을 기다리며 살 건가요? 아니면 평생 살던 내 집 소파에 앉아 창밖 풍경 보며 커피 한 잔 마실 건가요?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 돌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양원 보내기는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내가 직접 돌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제는 그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예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서 제가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해보세요. 담당자가 방문해서 부모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어쩌면 거의 무료로 부모님이 안전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입니다. 기술과 제도와 공동체가 만나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인간답게 늙어갈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집에 케어 매니저가 방문하고, 누군가의 손목에서 스마트워치가 조용히 심박수를 재고, 누군가의 거실에서 AI 스피커가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요양원 행티켓을 찢어버리고 평생 살던 집 열쇠를 꼭 쥐고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 거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단순한 정책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늙어갈 권리 말이에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응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도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